안녕하십니까. 풍수학당입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경험담들, 특히 그 식물의 기운이 강한 곳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 잘 받았습니다. 유독 담양 중록원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요. 오늘은 이 장소에 숨겨진 힘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풍수적 관점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또 과학적인 분석까지 여러 관점에서 왜 이곳이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그 핵심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중록원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그 생생한 느낌들,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곳에 딱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기운의 변화예요. 기운의 변화요? 네, 아직 그 여름 더위가 남아있는데도 대나무 숲에 발을 디디면 뭐랄까 다른 세상처럼 서늘하고 청량한 공기가 확 감싼다고들 하시더군요. 맞아요. 그 즉각적인 시원함, 저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냥 그늘이라 시원한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 차이 같은 걸 느낀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이걸 설명할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나무가 가진 아주 독특한 균형의 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대나무는 위로 곧게 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강한 상승의 기운, 그러니까 양의 기상을 지녔죠. 네. 근데 동시에 그 속은 비어있고 성질 자체는 좀 서늘하고 차가운 음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성, 이게 핵심입니다. 양의 기상과 음의 성질을 동시에 지녔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선생님?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아니면 그냥 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외부 자극들이 종종 과도한 열기나 불균형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대나무 숲처럼 음의 서늘한 기운이 강한 곳에 있으면요. 그 차가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불필요한 열기를 자연스럽게 식혀줘요. 그리고 깨진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풍수 관련 글들에서도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랄까, 자연이 주는 거대한 치유 시스템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냥 식물이 아니라 그 환경 전체가 하나의 조절 장치처럼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작은 대나무 화분, 개운죽 같은 거 키우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규모의 차이 말고 에너지의 질적인 차이도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집안에 작은 대나무 화분 두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푸른 생기도 더하고 공간에 활력도 줄 수 있고요. 네네. 하지만 중록원 같은 그런 거대한 군락이 주는 효과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압도적인 규모의 대나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환경 전체, 그리고 공기의 질, 습도, 온도, 그리고 걔네들이 뿜어내는 집단적인 생기, 살아있는 에너지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 그 활력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풍수에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친 건 모자람만 못하다. 그렇죠. 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군요. 네, 그래서 때로는 실제 식물 대신에요. 대나무의 그 고든 기계, 맑은 정신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 예를 들면 사군자 중에 묵죽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식물이 아니어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관련된 옛 글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고전 중에 책은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속이 빈 대나무처럼 마음을 비워야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겸손과 수용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철학적인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자체만이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문화적, 철학적 의미까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중록원으로 돌아와서요. 이 대나무 숲이 주는 이로움이 단순히 시원함이나 정신적인 안정감 말고도 풍수지리적으로 그 터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분석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비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보, 피풍수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글자 그대로 돕고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터가 가진 기운의 약점을 자연물이나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보완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완한다. 네, 대나무 숲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특히 좀 해로운 기운으로 보는 살기 같은 걸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해요. 아, 바람을 막아주는군요. 그쵸. 이렇게 해서 터에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거죠. 예전 기록들을 보면 중요한 관청터나 집터 주변에 일부러 방풍이나 기운 보강을 위해 대나무를 심었다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강릉 오죽헌이나 인천 김성수 선생 생가의 대나무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의 나쁜 기운은 막고 안에 좋은 기운은 지켜주는 방패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언급됐었죠. 그 땅의 기운, 지기를 다스리는 역할 말이에요. 아, 네. 지기, 땅이 품고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인데요. 대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아주 촘촘하고 넓게 뻗어서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요. 거대한 그물망처럼요. 와, 그물망처럼? 네, 이 뿌리 네트워크가 흙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줘서 집안을 안정시키고요. 결과적으로 땅의 기운, 즉 지기를 견고하게 다져주는 효과를 냅니다. 중록원 다녀오신 분들이 보내주신 사진 중에도 땅 위로 막 불끈 솟아오른 뿌리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힘을 보여주는 증거죠. 네네, 봤어요. 정말 강인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안정된 지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번연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풍수에서는 해석합니다. 땅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힘이라니 정말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우치 설화 같은 이야기도 그 터의 신비로움을 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화가 풍수적인 해석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설화나 전설 같은 것은요, 그 땅이 오랫동안 품어온 기운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우치라는 도술사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건 그 지역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기운이나 사건들을 경험하게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이런 이야기들이 터가 가진 어떤 잠재된 힘이나 신비로움을 암시하면서 풍수적인 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통적인 해석 말고도 요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좀 있었는데요. 대나무 숲이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내용들이었죠. 네,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다른 나무들보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고 산소 발생량이 풍부하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맑고 신선한 공기는 당연히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 대나무 숲 특유의 그 서늘한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에 댄잎 스치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특정 성별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일부 해외 쪽 이야기에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대나무 숲 환경이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명확한 과학적 인과관계까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자연 환경이 우리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기운을 가진 곳인데도 방문객들의 기록이나 사진 중에 대나무에 막 낙서 같은 거, 훼손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안타까운 지적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뭔가를 남기고 기록하려는 욕구, 뭐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 만큼 그 자연을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대나무에 상처를 내는 건 그 생명력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곳의 에너지를 느끼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경험담 중에서도 참 인상 깊었던 게요. 그냥 조용히 숲길을 걷거나 잠시 멈춰서서 대나무 줄기에 가만히 손을 대보는 거예요. 아, 손을 대본다. 네, 그 차가움과 단단함,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어떤 미세한 생명의 진동 같은 걸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교감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좀 심신이 지쳐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피로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와. 이렇게 오감을 열고 자연의 생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흔적을 남기기보다
자연이 주는 걸 온전히 느끼는 거죠. 네.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존중. 이게 핵심이군요.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이 중록원의 힘을 분석해 보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좀 다른 곳을 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복을 얻으려고 특별한 장소를 찾거나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철학적인 관점이나 깊이 있는 경험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 복의 근원은 우리 자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 말입니다. 중록원 같은 곳은 그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장소인 거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깊은 울림일 겁니다. 자연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터전과 기운을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 고마움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록원에서 느끼는 그 상쾌함과 평온함은 어쩌면 자연에 대한 우리의 무뎌진 감각과 감사함을 일깨우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 자연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길이다. 정말 깊이 새겨야 할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중록원에서 느꼈던 맑고 강인한 기운, 그리고 그 평온함을 일상에서도 좀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관련된 조언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나무의 그 곧고 푸른 형상을 담은 작은 소품이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까이 두어서 시각적으로 그 맑은 기운을 떠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대나무처럼 좀 차분하고 안정된 기운으로 지닌 것으로 알려진 옥, 육, 장신구 같은 거, 이걸 몸에 지니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옥장신구요. 네, 중요한 건 형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대나무가 상징하는 그 절개, 강인함, 그리고 비움의 미덕을 일상에서 자꾸 되새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물건을 지니는 걸 넘어서 그 상징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네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요, 담양 중록원이나 아니면 다른 자연 속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생생한 체험이 모여서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또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저희 풍수학당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열린 대화방에 오셔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꾸준히 저희와 함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면서 삶의 지혜를 넓혀가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중록원에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그곳의 맑은 기운을 사진에 담아서 저에게 살짝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사진 공유요? 네, 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께는 저희가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공유 이벤트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여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담양 중록원이라는 식물 명당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네, 핵심은 균형과 생명력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대나무의 음양조화가 주는 그 안정감, 또 땅을 다지고 기운을 북돋는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에 대한 깊은 감사함, 이것이 우리가 중록원이라는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통찰이 아닐까 합니다. 네. 몸과 마음이 일청 지칠 때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자연 그 자체가 주는 정화와 충전의 힘을 직접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복을 불러오는 길이라는 것을요. 아, 선생님. 오늘 분석과 통찰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위안과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평안한 기운 속에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시지만 어쩌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애써 모은 복을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활 풍수 관련 질문이나 사례들을 바탕으로요,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습관이나 배치가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